오늘은 30만 연애 유튜버의 첫사랑 썰, 그리고 이 여자한테 고백했다 차이고 무려 7년 만에 다시 만나서 어떻게 꼬셨는지 진짜 인간 승리 스토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진짜 재밌을 거예요. 술자리에서 뭐 아는 형, 친구가 재밌는 썰 푼다 생각하고 가볍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냥 재미만 있으면 안 되겠죠? 얻어가시는 게 충분히 많을 겁니다. 저의 인간적인 면모뿐만 아니라 여자 수백 명 만나본 남자가 찐따 시절부터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어떻게 생각해 왔는지 그 사고 회로를 배워가실 수 있을 거예요. 진짜 한 번뿐인 인생 바뀌고 싶으신 분들은 잘 들어주세요. 네, 우선 어떻게 알게 된 사이냐? 대학교 다닐 때 알게 된 사람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때 심지어 사귀지도 못했어요. 썸도 한 달 정도밖에 안 탔지만 평생 저에게 가장 강렬한 인상을 준 여자였어요. 제가 맥주집 알바를 했었어요. 당시에 부모님한테 손 안 벌리고 열심히 살던 학생이었죠. 제가 재밌게 알바하던 가게가 장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이 이제 가게 문 닫는다고 하시면서 가게 키 주시면서 너 친구들 불러서 맥주랑 안주랑 다 먹고 문 잠그고 가라 하셨죠. 당시에 친했던 친구들을 불렀습니다. 이제 놀다가 거기 있던 친구가 아는 동생을 불렀어요. 그렇게 술 좀 먹다가 또 그 아는 동생이 자기 친구를 불렀는데 그 여자애가 제 첫사랑이 됐습니다. 결론은 친한 여자애 아는 동생의 많은 친구였던 거죠. 저는 당시에 진짜 첫눈에 반했어요. 그 여자애가 어떻게 생겼었냐면 금발에 키도 크고 날씬하고 옷도 그 당시에 많이 안 입던 크롭티에 와이드한 청바지 7, 8년 전이었는데도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을 입었던 것 같아요. 이 예쁜 애가 크롭티를 입으니까 멋있고 섹시하고 그랬습니다. 딱 요즘 한남동, 연남동에 가면 볼 법한 모델 스타일이었어요. 저는 평범한 대학생이었고 주변에도 그냥 평범한 여자들밖에 없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완전 특별해 보이는 예술가 같은 여자애가 제 삶에 나타난 거죠. 스타일도 스타일이었는데 엄청 예뻤어요. 원래 첫사랑이라는 게 첫사랑 버프라고 해서 당시엔 예뻐 보이고 나중에 보면 별로인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지금 봐도 예쁠 정도로 괜찮은 애였습니다. 일단은 그 술집에서는 별말 안 했어요. 당시에 전 찐따였어가지고 말 걸고 싶긴 한데 자신감 있게 말 걸 자신은 없고 그냥 별말 안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리는 아쉽게 마무리가 됐죠. 이제 집 갈 시간이 돼서 문 잠그고 나오는데 우연히 같은 방향에 있던 거예요. 아니 심지어 같은 동네였어요. 와, 운 개좋다 하면서 같이 택시를 타고 갔습니다. 그래서 도착해서 맥주 한 잔 더 할까? 라고 했죠. 제가 인팁 특유의 좀 독특한 구석이 있는데 그런 모습을 흥미로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네 근처에 청계천 비슷한 곳에 가서 편의점 맥주를 마시면서 걸어갔죠. 저는 술을 못해서 KGB 이런 걸 들고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얘기 저 얘기를 하던데 여자애가 얘기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웃기고 유머러스하다기보다는 이 친구가 작가 쪽 일을 준비하는 예술가였는데 그런 걸 하는 사람을 처음 봤거든요. 되게 신비로웠던 것 같아요. 물론 예뻐서 좋았던 것도 있습니다. 솔직히 당시에는 좀 나보다 한 두세 등급은 높은 여자로 느껴졌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막연하게 나는 사업가가 될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되게 재밌어 하더라고요. 저는 대학교 때도 졸업만 하고 사업하자 라는 생각으로 수업 때도 책만 읽었거든요. 그래서 대화 주제의 폭이 주변 친구들과 하는 것보다 그 여자애랑 하는 게 훨씬 넓더라고요. 헤어지기 전에 제가 번호 좀 하니까 여자애가 먼저 연락해 라고 하더라고요. 알겠다고 하고 헤어진 다음에 카톡으로 제가 먼저 라고 두 글자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아주 귀여운 대학생이었죠. 저도 당시에 방학이 막 시작한 시기라 꽤 자주 봤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썸을 한 달 정도 탔는데 기억나는 게 카페에서 여자의 노트북으로 영화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약간 궁상일 수 있는데 저는 당시에 노트북이 중소기업 거 이런 거였거든요. 비싼 거 살 돈이 없어서 보여주기 싫었나봐요. 그래서 그 여자의 걸로만 봤습니다. 자취하는 것도 대학교 후배가 LH 대학생 전세 대출인가 뭔가 당첨돼서 한 10만원씩 내면서 얹어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여튼 제 인생에서 가장 가난하면서 열정적인 시기에 만나서 더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이 친구랑은 진짜 별의별 얘기를 다 했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게 여자애가 카톡으로 친해지기도 전에 나는 죽기 전에 행복이란 뭔지, 잭스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다 이런 걸 저에게 보냈던 기억이 나요. 다른 여자 같았으면은 엄청 가벼운 여자네 라고 생각했을 텐데 이 친구는 이게 진심으로 한 말이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이 친구도 제 얘기를 정말 잘 들어줬습니다. 당시에 제가 한창 열정적이고 책만 읽고 뜬구름 잡는 꿈을 많이 꿀 때라 자기 암시 비슷하게 나는 뭐 개쩌는 사업가가 될 거다 이런 거를 노트에 적으면서 다녔는데 그런 것도 솔직하게 보여주고 그 여자애는 엄청 재밌어 했던 기억이 나요. 와, 이렇게 잘 통하는 여자는 처음이다. 나의 가치를 봐주는 여자는 처음이다 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당시 여자애가 워낙 제 얘기도 잘 들어주고 잘 받아주다 보니까 나는 존나 매력있는 남자구나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감도 있었고 여유도 있었습니다. 아, 이제 고백각 잡으면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다 영화관에 영화를 보러 갔어요. 손을 잡았는데 그 느낌 아시나요? 꽉 잡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잡아주는 느낌, 그냥 손을 얹은 느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여자의 입장에서 제가 흥미롭긴 한데 뭔가 섹슈얼한 매력이 느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날부터
좀 약간 둘 사이의 분위기가 바뀌더라고요. 당시에 좀 자격지심 때문일 수도 있는데 썸 탄 지 몇 주 지나니까 카톡 말투도 심심하고 그러니까 제가 초조해지고 카톡도 너무 열심히 하게 되는 그런 느낌으로 흘러갔어요. 제가 여유를 잃은 거죠. 그래서 여자애랑 잘 안 되면 어떡하지 하면서 계속 조마조마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친구가 잠수를 타더라고요. 연락이 한 20시간 정도 안 되는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멘붕이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주변에 픽업 아티스트 강의를 들었다는 형이 있었거든요. 물어봤죠. 이거 왜 잠수를 탄 거냐. 그러니까 이 선배라는 새끼 여자애가 너에게 관심을 받고 싶어서 그러니까 잘 타일러야 된다. 너에게 서운한 게 있을 거야. 그럴 때일수록 공감해주면서 보듬어줘야 돼. 이런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조언을 해줬습니다. 어디서 배운 건지 찾아내가지고 그 선생님 좀 혼내고 싶어요. 알고 보니까 그냥 술 먹고 잔 거예요. 최근에 들은 건데 당시에 이 친구가 수면제 같은 것도 먹고 그래서 수면 패턴이 좀 무너졌던 거죠. 여튼 20시간 정도 만에 연락이 왔어요. 나 지금까지 기절했어. 이렇게 카톡이 왔습니다. 저는 이제 그때 배운 그대로 무슨 일이 있는 줄 알고 너무 걱정했다 이런 내용을 오버하면서 말했어요. 스윗 퐁퐁남 행세를 한 거죠. 남자가 여자한테 스윗한 척을 하는 게 그거거든요. 잘 보이려고. 내가 친절하게 하면 여자애가 나를 다르게 보지 않을까. 저도 이런 마음 때문에 스윗한 척을 했었습니다. 안 그래도 여자애한테 페이스가 말리고 있었는데 그날부터 저는 됐습니다. 아예 여유라는 게 사라졌어요. 얘가 내 인생에서 없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살았어요. 당시에는 연애 지식도 없고 밀당이 뭔지 프레임도 뭔지 모르니까 그냥 복싱 안 배운 사람이 허공에 주먹질 하듯이 막 휘두르기 시작한 거죠. 이제 이 여자의 눈에는 사업하고 싶은 열정적인 남자, 특이하고 흥미로운 남자는 사라지고 찐따만 남은 겁니다. 저는 당시에 제 모습을 잃었어요. 그 픽업 아티스트 형이 주입한 잘못된 지식이 투입된 것도 있었지만 저는 경험치가 너무 없었기 때문에 다정한 척하는 찐따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하면 안 되는 개짓거리를 했어요. 이 초조함을 못 참겠는 거예요. 그래서 카톡으로 장문 고백을 날려버렸거든요. 이 여자애가 그래도 고민을 해주더라고요. 자기도 오빠를 특별하게 생각한다 하면서 여자애가 만나서 얘기하자고 하더라고요. 결국 결전의 날이 왔고 나갔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남자가 리드하면서 할 말 있으니까 만나서 얘기하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여자애가 다 리드를 한 거죠. 결국 만났습니다. 그 여자애가 아는 오빠가 운영하는 술집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오빠가 게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당시에 게이 지인이 있다고? 이런 것까지 대단해 보이더라고요. 와, 얘는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 같다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여튼 여자애는 늘 가던 술집이니까 엄청 반가워하고 인사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뭔가 손님으로 온 듯한 느낌이 들면서 더 쫄았습니다. 지금 보면 별거 아닌데 뭔가 다 대단해 보이고 저는 초라해 보이고 그랬어요.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미 지고 들어간 거죠. 이미 이 여자애는 나보다 높은 존재라고 생각을 하니까 여유를 가질 수가 없었어요. 여튼 이 술집에서 얘기를 했죠. 카톡으로 하던 그 내용을 이어서 내가 너를 좋아하고 사귀고 싶다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근데 제가 눈도 잘 못 마주치고 좀 말도 못하고 긴장을 하니까 여자애가 웃으면서 오빠 좀 불안해 보여 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망한 거죠. 여자애가 근데 나도 너무 고민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연락을 주겠다 하면서 헤어졌죠. 저는 며칠 동안 너무 초조하게 그 연락을 기다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 친구의 연락을 기다리는 며칠 동안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별의별 행동을 다 했던 것 같아요. 나는 왜 항상 잘 돼가는 관계를 나의 찐따 냄새로 인해 망치는가? 나는 왜 찐따인가? 같다. 나는 왜 연애를 하도록 세상에 허락해주지 않는가? 저 여자애가 나를 떠나버리면 나는 저런 금발의 예술가의 예쁘고 날씬하고 키 크고 힙하고 내 얘기를 잘 들어주는 여자, 내 일기장까지 보여줄 수 있는 여자를 만날 수 있을까? 이런 고민, 상실감, 두려움 같음을 다 느꼈어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나요? 저는 그 기다리는 며칠 중에 하루는 어떤 카페에 가서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을 읽었었던 기억이 납니다. 엄청 감탄하면서 읽었어요. 지금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인정받으려고 하니까 너가 자유가 없는 거다 등등 당시에 저를 위해 쓰는 듯한 글들이 많았습니다. 진짜 많은 괴로움과 깨달음이 있는 며칠이었어요. 그리고 결국 오지 않았으면 좋았을 문자가 옵니다. 많이 생각해봤는데 나랑 만나면 오빠가 행복하지 못할 것 같아 이런 내용이었죠. 저는 이번에도 내가 잘 되고 싶어 했던 여자랑 안 됐다는 사실에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발 달라지자. 첫사랑에 실패를 하고 나서 공허한 연애를 몇 번 했습니다. 사실 그 친구만큼 강렬한 느낌을 주는 여자는 찾기가 힘들었어요. 뭔가 좋아하지도 않는데 그냥 외로워서 사귀는 느낌. 뭔가 여자친구가 없으면 내가 가치가 없는 남자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 게 싫어서 항상 연락할 여자를 만들고 여자친구를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번, 3번 이 정도 연애를 했습니다. 꽤 많은 분들이 이런 공허한 연애 생활을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냉정하게 말해서 남자급이 안 올라가서 그런 거예요. 원하는 여자를 선택할 힘은 없고 뭔가 솔로인 상태로는 자존감이 떨어지다 보니까 소개팅 시켜
시켜달라 하고 어쩌다 여자를 알게 되면 대충 나쁘지 않으면 그냥 만나는 거죠.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뜨거운 사랑을 할 수도 없고 공허한 거예요. 저는 첫사랑에 실패를 하고 나서 마음 돌리는 법, 제외하는 방법 이런 걸 검색했었거든요. 근데 연애라는 거를 가르쳐주는 블로그나 뭐 강의가 있는 거예요. 당시에는 엄청 신기했죠. 뭐 프레임, 밀당, 여자의 본능, 알파메일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와 X발 대단해 보이는데? 라고 했었죠. 물론 의심이 들고 그때는 바로 행동에 옮기는 그런 힘이 약했기 때문에 무슨 책만 사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별 내용은 없었고 그럴듯하게 얘기해서 혹해서 몇만 원 주고 샀었어요. 여튼 알바하면서 학교 다니고 여자들 훔쳐보면서 왜 나는 예쁜 여자를 못 만날까 이런 공허한 인생을 몇 달 살다가 학교 동아리에서 어떤 형을 만나게 됐습니다. 평소에도 이 형은 진짜 재밌는 캐릭터다, 내가 본 사람 중에 제일 웃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 형이 갑자기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무슨 얘기를 하다가 자기가 뭐 픽업 아티스트 이런 거 강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잠자리 한 여자만 수백 명이다, 자랑식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 너네를 특별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삶을 투명하게 오픈하고 싶어서 말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와 내가 인터넷에서 본 그 픽업 아티스트 이 사람이었구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래도 잘 지냈는데 호기심이 완전 생기더라고요. 어느 날 이 형이랑 밥 먹으러 가다가 물어봤어요. 형 매력을 후천적으로 키울 수가 있을까요? 키울 수 있지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봤는데 일단 길에서 번호를 따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솔직히 명확하게 이해는 안 됐어요. 약간 어떤 은둔 고수한테 무술을 배우러 갔는데 양동이 물 100번 떠와라, 나중에 보니까 뭐 양동이 물 떠오는 근육이 실전 근육이어서 존나 강해져 있는 그런 느낌인가? 하고 닥치고 따랐습니다. 그러면서 이 형이 저를 도발하더라고요. 근데 못할 텐데 제가 해올게요 하면서 대학로 가서 번호를 물어보려고 했어요. 저는 그때 이런 마인드였어요. 이 형한테 잘 배워야 할 것 같은데 미션을 안 해오면 안 알려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약간 근성 테스트 느낌도 있었고요. 그래서 사람 많을 것 같은 해화 쪽에 가서 번호를 따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도 매력을 키우는 거랑 번호 따는 거랑 뭔 상관이냐 하실 텐데 제가 뒤에서 그 연관성을 설명을 드릴게요. 처음 나가기 전에는 뭐 1시간에 뭐 5번은 물어볼 듯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처맞기 전에는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이 있다고 나가니까 막 심장이 쿵쾅쿵쾅 거리면서 말을 못 걸겠는 거예요. 원래 사람이 본능적으로 거절당하고 창피당하는 것을 죽음과 비슷하게 무서워하게 진화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에 대한 공포가 거의 죽음에 대한 공포랑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의지의 한국인, 와 나는 이것도 못하네 신인가? 하면서 계속 걸어 다녔습니다. 와 쟤한테는 말 걸었어야 되는데, 와 인간적으로 방금이 타이밍이었는데 하면서 말도 못 걸고 계속 걸어 다닌 거예요. 진짜 몇 시간 동안 돌아다니다가 겨우 첫 번째 물어봤는데 저는 그 여자의 썩은 표정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제가 방법을 모르잖아요. 그 형이 한번 실천을 하고 와야 알려준다고 해서 그냥 나간 겁니다. 그래서 길 물어보듯이 저기요 하면서 말을 걸었는데 제가 찐따같이 말 거니까 그냥 가던 길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잡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미친 무례한 짓인데 아니나 다를까 진짜 저를 썩은 표정으로 보고 갔어요. 거의 IC라고 하고 갔습니다. 이 쪽팔림, 좌절, 나를 경멸하는 표정을 지은 저 여자를 죽이고 싶다는 마음, 동시에 미안함, 그래도 말 걸어서 다행이라는 마음, 이 다양한 감정이 공존하면서 그날 2명한테 겨우 말 걸고 집에 왔던 기억이 납니다. 다시 그 형을 찾아갔습니다. 해왔습니다 하면서 원피스 보면 조로가 미호크 검술을 알려줘 이러는데 미호크가 원숭이들도 못 이기는 놈이 돌아와가지고 뭔 검술이냐 라고 해요. 그때 조로가 멋있게 원숭이들 말인가? 걔네들은 다 해치우고 왔다 이런 기세로 말을 했죠. 그래서 대학교 카페에서 그 형이 노트에 쫄라맨 이런 거 그려가면서 무려 번호 따는 법을 알려줬습니다. 당시에 유행하던 방식이 있더라고요. 무슨 여자를 멈춰 세우고 여자를 향해 정면으로 서는 게 아니라 45도로 몸을 옆으로 틀어라, 그래야 여자의 경계심이 줄어든다 어쩌고 저쩌고 방법을 배웠어요. 그날부터 번호를 신나게 따라다녔죠. 당연히 떨리고 힘들고 다리 아프고 번호 물어봤다가 까이면 쪽팔리고 그랬지만 여자에 대한 결핍이 강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어요. 마치 자수성가한 남자들 보면은 어렸을 때 뭐 적당히 못 산 게 아니라 정말 뼈 빠지게 가난했던 경우가 많거든요. 어떤 분은 어렸을 때 스팸이 비싸서 가족끼리 한 캔을 여러 번 나눠 먹었대요. 그래서 스팸 한 조각을 한 입 베어 무는 게 소원이었다고 하는데 그게 너무 서러웠어서 지금도 항상 스팸을 박스채로 쌓아놓고 산다고 하십니다. 결핍이 강하게 생기면 진짜 계속 그거를 찾게 돼요. 저도 그 결핍 때문에 벌크업 하듯이 엄청나게 경험을 쌓아갔습니다. 그 중간에 뭐 여자친구 생겨서 만나기도 하면서 쉬기도 하고 게을러서 쉬기도 했는데 계속 번호 물어보기를 했어요. 저는 원피스라는 만화를 좋아해요. 주인공 루피가 말도 안 되는 시련을 겪고 그걸 극복하는 과정이 좋더라고요. 이 밀짚모자 루피라는 주인공이 이끄는 해적단이 있는데 해군 대장 그리고 뭐 해군 병기들한테 초박살이 난 적이 있어요. 무슨 마법 같은 걸로 선원들이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고 얼마 안
돼서 이 루피의 형이 루피 앞에서 죽어요. 그래서 주인공 루피가 본인이 약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료들한테 우리 2년 뒤에 다시 모이자고 하면서 2년 동안 어떤 섬에서 수련을 합니다. 전설적인 해적 밑에서 기술을 배우고 그 섬에 있는 강한 동물들하고 싸우면서 강해져요. 3명이 싸워서 겨우 이기던 파시피스테라는 병기랑 2년 뒤에 루피가 다시 싸우게 되는데 이제 느려라고 하면서 레이저 다 피하고 원펀치로 끝내거든요. 그게 저에게 엄청난 카타르시스를 줬는데 저도 그렇게 되고 싶었어요. 그 첫사랑이면 당연히 좋겠지만 그 정도 급이 되는 여자를 이제 느려 하면서 잘 다루고 꼬시고 싶었어요. 근데 연애라는 게 훈련이라는 게 있을까요? 외모 꾸미면 되는 거 아닌가? 솔직히 대부분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저는 있다고 생각했고 제 말이 맞았어요. 최대한 많은 스파링을 하면 됩니다. 여자를 최대한 많이 만나보면 남자의 포텐셜이 발휘가 돼요. 남자 95% 이상은 본인이 어떤 스타일이 잘 어울리는지도 모르고 본인 성격 중에 어떤 면이 여자한테 잘 먹히는지도 몰라요. 여자를 많이 만나면서 대화를 하고 꼬시려고 발버둥도 쳐보는 그런 스파링을 하게 되면 아, 내가 이런 면이 여자들한테 잘 먹히는구나, 나는 머리 스타일을 이렇게 했을 때 여자들이 좋아하는구나, 이런 걸 알게 되고 말도 훨씬 잘하게 되고 자신감도 훨씬 생기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이 번호를 따서 한 5명만 만나봐도 첫 번째 여자분을 만날 때보다 뭐 5번째 분 만날 때가 훨씬 스스로 능숙해졌다는 걸 느낄 거예요. 그렇게 수십 명만 만나도 안 늘 수가 없겠죠. 물론 초반에는 제가 진짜 찐따였어요. 기억나는 일화가 있는데 어떤 피팅 모델하는 귀엽고 좀 섹시한 스타일 분의 번호를 운 좋게 받아서 밥을 먹으러 간 적이 있는데 피팅 모델이랑 밥 먹는 게 처음인 거예요. 지금이야 뭐 피팅 모델이야 흔하지 라고 생각하지만 그때는 대학생이기도 하고 대단해 보였거든요. 그래서 떨려가지고 눈을 못 쳐다보겠는데 뭔가 떨린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서 센 척하고 그랬어요. 밥 먹다가 눈이 마주쳤는데 뭘 봐? 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진짜 개찐따죠. 그렇게 초보 시절을 겪으면서 주말에 시간 될 때마다 나가서 번호를 많이 물어봤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당시에 첫 약속 당일에 스킨십 하는 걸 그렇게 하고 싶더라고요. 저도 성욕이 많고 좀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다니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그런 단기적인 목표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제 학교 친구한테 번호 따는 거를 같이 하자고 알려줬었거든요. 저는 이미 1년 정도 하고 있었는데 여자친구 사귄 적은 있어도 당일에 안 사귀는데 성공한 적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먼저 성공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얘가 좀 인싸 기질이 있어서 금방 결과가 난 것 같은데 여자랑 자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했는지 저는 당시에 와 씨발 난 안 되는 건가 했었어요. 여튼 당시에는 뭔가 욕심이 나고 그 스킨십을 빨리 하는 노하우를 얻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그런 노하우를 얻는 것도 당연히 오래 걸렸고 자존감을 완성하기 위한 시간이 꽤 걸렸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20몇 년을 개찐따 베타 메일로 살았는데 그걸 몇 달, 1년 만에 바꾼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다 저도 첫 만남에 스킨십도 해보고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보고 잠자리한 여자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살아본 적도 있고 내가 일을 좀 열심히 해야겠다 하면서 여자를 많이 안 만나고 좀 일에 열중하면서 산 적도 있고 꾸준하게 열정적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번호 물어보는 게 쪽팔릴 때도 있고 남들한테 말하기 좀 그런 면도 있지만 그 형 말이 맞았어요. 매력을 후천적으로 키우는 법은 있었습니다. 저는 이 행위를 통해서 여자를 정말 많이 만났고 제 결핍이 치료가 됐어요. 이제는 연락하는 여자가 없어도 전혀 외롭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심리학 실험 중에 똑같은 고통을 겪더라도 내가 이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 이런 확신이 있으면 고통이 덜하다는 결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즉 지금 연락하는 여자도 없고 여자들한테 당장 인정을 못 받더라도 내가 나가서 번호를 따고 당장 연락할 여자를 만들 수 있다 이런 확신이 있으면 고통스럽지 않은 거죠. 예전이라면 뭔가 밖에서 새로운 사람을 알 방법이 없으니까 학교 같은 데서 여자들한테 시근덕대거나 소개팅 해달라고 하면서 저자세 행동을 많이 했었다면 이제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런 수련을 겪으면서 4년 정도 뒤에 제 첫사랑에게 연락을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때 만나지도 못했어요. 살아온 얘기, 연애 얘기 이런저런 얘기를 DM으로 주고받았습니다. 이 여자애는 여전히 솔직하더라고요. 자기는 남자에게 질렸다. 완전 성공한 남자도 만나보고 완전 매력있는 남자도 만나보고 잘생긴 남자도 만나보고 했는데 남자가 질린다. 오빠도 그렇지? 저는 쿨한 척하려고 그렇지 이런 식으로 답장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여자애가 만났다던 성공한 남자, 매력있는 남자, 잘생긴 남자 제가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 같았어요. 내 나름대로 수련을 했지만 여자애도 수련을 했구나. 뭔가 격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게 좀 답답했어요. 이게 만나서 얘기하는 거면 모르겠는데 뭔가 옛날에 썸 타다가 잊혀진 남자가 DM이나 카톡으로 cik적대는 느낌을 좀 못 벗어나는 느낌이랄까요. 그래도 만나자곤 했어요. 근데 여자애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요즘 노트북으로 작업할 게 있다. 그래서 만나더라도 나는 카페에서 작업을 할 것 같은데 괜찮냐? 이러더라고요. 뭔가 들러리로 가는 것 같았는데 그래도 만나자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족밥같이 얘기를 해서 그런지 며칠 뒤에 연락을 씹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있었어요. 걔가 인스타로
실제로 마파라는 사람 중에 당시에 엄청 핫한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온 사람, 마침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마파를 하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 노력을 했지만 얘는 무슨 인생을 살아온 걸까? 별 망상을 다 했죠. 그리고 얘가 연애를 할 때마다 남친 사진들을 프사로 해놨었는데 당연히 훔쳐봤죠. 엄청 잘나 보이더라고요. 옷도 잘 입고 좀 키도 커 보이고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직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죠. 물론 꼭 이 여자를 꼬셔야 내 인생이 완성된다 이런 건 아니었고 충분히 행복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냥 아직 멀었구나 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러다가 여자애가 제 카톡을 씹기 시작했고, 그때 당시 어떤 분이 어차피 씹힌 거 그냥 끈질기게 계속 카톡 보내는 것보다는 하루에 한 번씩 전화를 걸어봐라 라고 해서 해봤어요. 한 열흘 동안 연속으로 보이스톡을 걸었는데 보이스톡 1은 없어지더라고요. 확인은 하고 안 받는 거죠. 계속했습니다. 솔직히 찐따 같은데 저는 그때 당시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받으면 어떡하지? 말을 잘할 자신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빠 연락 좀 그만해 라는 답장이 왔습니다. 답장을 제대로 할 자신이 없어서 이거 조졌네 라고 생각하면서 얘와의 인연은 끝이구나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났어요. 저는 더 많은 경험을 하게 됐고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연애 능력을 개발하기 시작한 게 얘 때문인데 지금 얘를 만나면 가능할까? 마지막 연락할 때 이미지가 망해서 안 받아줄 것 같고 얘랑 비슷한 애나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제가 강남 쪽 카페에서 얘랑 닮은 여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얼굴이 닮았다기보다는 좀 캐릭터가 비슷하다고 할까요? 다행히 번호를 받았어요. 사람마다 유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첫사랑이랑 이 여자애랑 유형이 되게 비슷한 거예요. 취향도 비슷하고 심지어 좋아하는 색깔도 비슷하고 예술에 종사하는 것도 비슷하고 목소리, 말투까지 비슷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MBTI도 똑같더라고요. 이 첫사랑과 닮은 친구랑 잘 돼서 잠깐 만났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좀 벅찼던 기억이 납니다. 와, 내가 열심히 해서 그 높아 보이던 첫사랑과 닮은 여자도 만나보는구나 했죠. 진짜 자존감이 많이 올라가서 주변에도 많이 자랑했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첫사랑은 제 기억 속 구석에 존재하면서 가끔 생각하는 정도였어요. 와, 걔 때문에 연애라는 걸 공부하게 돼가지고 이 비기너스라는 유튜브도 하게 됐지. 맞아 이런 식으로 회상하는 정도였죠. 저는 자존감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 여자를 꼭 꼬셔가지고 복수 재회 이런 걸 해야겠다는 의욕도 많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올해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시기였죠. 합정역 근처에 갈 일이 있었어요. 그날따라 괜히 음악을 들으면서 산책을 하고 싶었어요. 둠칫둠칫 하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익숙한 뒷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 여자애가 좋아했던 패션, 노랑머리, 설마 했죠. 제 첫사랑이었던 거예요. 7년 만이었습니다. 고민을 했어요. 오빠 연락 좀 그만해 라고 보낸 걸 기억하고 내 이미지가 질척되는 남자로 있으면 어떡하지?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번호를 물어보러 다닐 때가 아니라 운동 안 하면은 체력 떨어지듯이 그 폼이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도 따라는 갔습니다. 긴장 당연히 됐죠. 하지만 나 긴장해. 지금 건축학 개론 찍으러 가는데 당연히 긴장하는 게 정상이지 라고 생각했어요. 뭔가 이 순간을 위해 수천 번 모르는 여자에게 말을 걸었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합을 넣었습니다. 이소룡이 말했습니다. 나는 수천 가지의 발차기를 연습한 사람은 두렵지 않다. 하지만 한 가지 발차기를 수천 번 연습한 사람은 두렵다. 나는 모르는 여자의 어깨를 톡톡 치고 말 거는 걸 수천 번 해왔다. 심지어 이번에는 모르는 여자도 아니고 아는 여자야. 이런 최면을 걸면서 갔습니다. 전철역 개찰구에 도달하기 전에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민지야. 비기너스를 운영하는 트레이너는 7년 전 좋아하던 여자애와 한 달간 썸을 타다가 밀당에 실패했는지 뭔지 고백했다가 차였다. 그리고 밀짚 모자 루피 마냥 빡센 수련을 하고 7년 후에 우연히 길거리에서 그 여자애를 만나게 된다. 과연? 7년 만에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지야라고 불렀죠. 여자애가 뒤돌아보면서 뭔가 얼떨떨하지만 반갑게 저를 보더라고요. 여자애도 누구누구 아니냐라고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야씨 반갑다 라고 하면서 인사를 했고 여자애가 어떻게 알아봤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진짜 실제로 사람을 잘 알아봐서 내가 사람을 잘 알아보거든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약간 둘 다 좀 벙쪘어요. 카드 찍고 들어가는 그 전철역 개찰구 앞에서 한 3분에서 5분 정도 얘기한 것 같아요. 무슨 일하고 지내는지, 너 전에 무슨 디자인 일 한다고 하지 않았냐 라고 물어보고 MBTI가 뭔지 물어봤어요. 진짜 뜬금없는데 이 여자애는 어떤 유형일지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이런 예술가 여자애들은 좀 뜬금없는 대화 주제도 좋아하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이 여자애랑 카페에서 성격 유형 검사 이런 걸 같이 했던 기억이 있어서 물어볼만 했죠. 이런저런 얘기를 짧게 하고 이제 헤어졌습니다. 제가 그래 조심히 가고 연락하자 라고 하면서 번호 교환을 했죠. 이때 굉장히 설렜던 것 같아요. 다행히 몇 년 전에 오빠 연락 좀 그만해 라고 안 좋게 마무리됐던 건 잊은 것 같더라고요. 이게 짝사랑 특징입니다. 한쪽만 신경 쓰고 전전긍긍 하는 거예요.
거예요. 그래서 카톡은 이런 식으로 ENFP 전용으로 티키타카 했습니다. 오늘 무슨 날인 것 같다 그러면서 이 친구 별명을 얘기했고 그때는 순수했다 이런 얘기. 카톡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일시정지하면서 보시면 됩니다. MBTI 얘기도 하고 싱숭생숭하다 이런 얘기도 했죠. 이 여자애랑 카톡한 내용이 더 궁금하시면은 카페에 글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톡을 잠깐 하면서 역시 내가 많이 상대해왔던 ENFP구나 역시나구나 하면서 자신감을 가졌어요. 이 친구는 이렇게 대하면 되겠다 계산이 되더라고요. 약간 너는 뒤졌다. 네가 7년 전에 상대했던 나는 세상에 더 이상 없다. 나 지금 기어 세컨드 됐다. 이런 소년 만화 감성으로 다짐을 했죠. 연락하다가 진짜 갑작스럽게 지금 볼래 이런 식으로 얘기가 돼서 새벽 1시 2시쯤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뭔가 오늘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죠. 근데 이제 하나 걸리는 게 이 여자애가 당시에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얘는 모르겠지만 저는 전략을 짜기 위해서 인스타 같은 걸 먼저 보거든요. 얘가 알려주는 건 아니지만 연락처 동기화가 돼서 뜨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하면 염탐한 거죠. 다른 여자 인스타는 염탐을 잘 안 하는데 얘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저는 전략적으로 꼬시고 싶었거든요. 근데 아직 남자친구가 소개글에 태그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별 생각 없이 나오나 했습니다. 그렇게 만나서 카페에 갔습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이런저런 얘기를 했죠. 처음 든 생각은 얘가 변함없이 예쁘고 매력있고 하지만 내가 경험치를 많이 쌓았구나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얘를 만났으면은 긴장했을 것 같은데 이날은 뭐 얘한테 잘 보이고 싶다거나 뭐 꿀린다든가 이런 느낌이 하나도 안 들더라고요. 그냥 뭔가 재밌는 친구를 만난 느낌 정도? 그래서 약간 감격스러웠습니다. 다행히 내 가설이 맞았구나. 여자 경험을 많이 하면 그렇게 매달리면서 사귀고 싶었던 여자 앞에서도 별 생각이 안 들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기분이 좋아졌어요. 근데 얘기를 해보니까 얘가 솔직하게 자기는 저에 대해서 크게 기억이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저만 디테일하게 기억하는 거고 이 친구한테 저는 사귀지도 않았던 그냥 남자일 뿐이죠. 그냥 흔하게 있었던 뭐 스쳐 지나가던 썸남 이 정도입니다. 제가 옛날 얘기하니까 뭐 맞다 이 정도로 살짝 기억하는 정도? 얘기를 해보니까 이 친구는 역시나 예술 쪽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자기는 아직 부모님 밑에서 지원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다. 오빠는 사회생활 하는 것 같아서 보기 좋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제가 살아온 얘기들 가치관 이런 걸 얘기하는 게 굉장히 빠르게 친해지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제 얘기를 잘 했습니다. 그날은 얘를 진짜 뭐 꼬셔야겠다 이런 목적보다는 반가운 마음에 좋은 분위기로 추억 회상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막 숙제처럼 좋아했던 애니까 꼬셔가지고 복수해야 되는데 뭐 이런 부담감이 신기하게 안 들더라고요. 저는 옛날에는 얘를 만나면 무조건 막 꼬시고 싶어서 긴장되고 부담되겠지 이랬는데 막상 현실에 닥치니까 별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날은 되게 깔끔하고 정석적으로 하고 헤어진 다음에 집에 갔어요. 찐따 같은 짓 전혀 안 했고 그렇다고 뭐 양아치 같은 행동도 전혀 안 했습니다. 노잼이거나 뭐 그런 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신기하게 어느 정도 카톡하다가 씹혔습니다. 저는 의아했어요. 어느 정도 여자 경험을 하다 보면 복귀가 되거든요. 이건 망할 게 전혀 아닌데 대화 방식도 괜찮았고 바이브도 괜찮았고 저랑 성향도 되게 잘 맞는 성격이고 제가 돌아봤을 때 나쁜 플레이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얘 뭐 감정기 뭐 그런 문제인가? 뭐 남자친구 때문인가? 아니면 내가 복귀를 하긴 했지만 내가 모르는 감점을 당했나? 하고 말았어요. 얘가 그 만났을 때는 거짓말로 자기가 남자친구 없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호감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뭐 그렇게 신경 쓰이진 않았어요. 제가 성격이 무던하기도 하고 그러려니 하고 잊고 살았습니다. 그 사이에 뭐 다른 썸녀도 생겼다 없어졌다 그러고 제가 새롭게 준비하는 일도 있어서 열심히 재밌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몇 달 뒤 완전 최근 얘기입니다. 올해 여름이에요. 카톡이 하나 옵니다. 아직 나 생각나? 라고 카톡이 왔어요. 와 얘도 참 꼴리는 대로 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죠. 뭐 남자친구랑 헤어져서 연락하는구나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물론 만나면 얘는 다른 이유를 대겠지만 그렇게 연락을 이어가다가 두 번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저는 MBTI로 치면 인팁이고 크게 막 감격하고 엄청 감상해졌는 스타일이 아니라 양철 로봇 같은 스타일이에요. 사실 이 친구를 7년 만에 만나서 처음 말 걸 때야 신기했지 만날 때는 그닥 감흥이 없었어요. 아마 많은 남자분들이 비슷할 거예요. 처음 운전면허 땄을 때 감동 얼마 안 가고 차 살 때나 취직했을 때나 그런 감동이 크게 오지도 않고 오래 가지도 않잖아요. 남자라는 생물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왕 만나는 거 억지로라도 감흥을 만들기 위해서 이날은 저희가 같이 다녔던 학교를 갔어요. 사실 이 친구랑은 여름방학 때 썸을 탄 거라 학교를 막 같이 다닌 기억은 없어서 야 우리 학교 같이 다닌 적 없는데 한번 가볼래? 이러면서 갔죠. 썸 탈 때 여자애가 오빠랑 2학기 때 학교 같이 다니면 재밌겠다 이랬거든요. 저는 얘한테 차이고 나서 여자애가 했던 이 말이 생각나면서 아쉬웠어요. 솔직히 저는 그때 당시에 와 내가 이런 여자애랑 같이 캠퍼스를 다니면 얼마나 뽀대날까. 우리 과 전 여친이 보면 나를 다시 보겠지 이런 유치한 기대도 있었거든요. 당시에는 이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엄청 강했기 때문이죠. 그때 저희 계획이 불발돼서 남들한테 못 보여준 것도 아마 당시에 제가 마음이 아팠던 좀 아쉬웠던 큰 이유 중 하나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날 캠퍼스에 가서 돌아다녔어요. 덥긴 했는데 학교도 좀 바뀌고 그래서 구경하는 재미가 좀 있었습니다. 얘랑 캠퍼스를 같이 다녔으면 어땠을까 이런 상상을 하면서 걸어 다녔습니다.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그러면 결국 꼬셨다는 내용 같은데 어떻게 꼬신 거예요? 이런 궁금증을 가지실 겁니다. 여자를 만날 때 많이 쓰는 전략 저희랑 제휴하고 있는 연애의 정석 강의에서도 크게 강조하는 내용인데 여자를 꼬실
헤어졌을 때 가장 효과적인 스킬 중 하나가 별거 안 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자분들이 뭔가를 해가지고 여자를 꼬셔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상한 짓을 많이 하거든요. 차자랑을 한다든지 가오를 잡는다든지 아니면 착한 남자 코스프레 하면서 좀 느끼하고 찐따같이 행동을 한다든지 웃기려고 하다가 이상한 개그를 쳐서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든다든지 하면서 뭔가 대단한 걸 하려고 하다가 점수만 까먹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 대부분의 평범한 남자들과 차별점을 주는 방식이 별거 안 하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연기학원을 잠깐 다녔는데 그때 원장님이 해주신 말씀이 무대에서는 어떤 어려운 대사를 치는 것보다 편안하게 가만히 있는 게 가장 힘들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디 나가서 발표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가만히 있는 게 진짜 힘들어요. 괜히 멋쩍은 웃음이라도 짓게 되고 이러면서 추임새도 넣게 되고 어색해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여자 앞에서도 편안하게 가만히 있는 연습을 해야겠다 마음 먹으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있는 연습을 할수록 말을 많이 하는 남자들에 비해서 여러분 말 하나하나에 여자가 집중하게 되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백의 미가 생기면서 여자들이 여러분에게 매력을 느끼는 경험도 많이 생기게 될 겁니다. 물론 뭐 찐따같이 긴장하면서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고요. 편안하게 가만히 있어야 되고 이것도 여자를 정말 많이 만나보면서 연습을 하면서 익히셔야 돼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여튼 7년 전에는 고백하면서 여자애 앞에서 벌벌 떨어가지고 막 여자애가 오빠 왜 이렇게 불안해 보여 라고 했었죠. 그 여자 앞에서 어떻게 생각했냐. 제일 중요한 거는 여유인 것 같아요. 여자가 어떤 유형이든 간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긴장을 안 하고 여유를 가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자 경험을 많이 쌓는 거고요. 제가 생각해봤을 때 3, 4년 전에 얘를 만났다면 솔직히 얘 앞에서 쫄았을 것 같은데 과거에 제가 서운할 정도로 긴장이 되거나 의미부여 이런 게 안 되더라고요. 두 번째 팁은 여유를 가지되 이 여자에게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여유만 있고 너무 처음부터 여자에게 관심 없는 티를 내면 여자들이 이 마음이 생기려다가도 짝사랑하기는 싫다는 방어이기 때문에 초반에 감정이 생기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 여자애도 중간에 한번 연락을 끊었던 게 남자친구가 있었고 뭐 이런 이유가 있었겠지만 제가 지금의 얘한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과거에 자기한테 관심 있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유의 단계를 넘어섰다 하면은 어느 정도 관심 있는 티를 내는 게 좋습니다. 캠퍼스에 들렸다가 카페 갔다가 했는데 이때는 별 얘기 뭐 별 행동 안 하고 차에서 많은 게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음악 듣는 걸 좋아해서 차에서 음악 들으면서 즐기고 있었는데 여자애가 오빠는 여자를 많이 만나봤을 것 같다 라고 하더라고요. 여자의 촉은 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친구가 엄청 솔직한 성격이기도 하고 이 친구는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나에 대한 점수가 올라갈 거라 판단을 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야 너는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너가 엄청나게 나한테 의미가 있었다. 너랑 연락 끊기고 나서 내가 개찐따구나 이런 걸 느끼고 여자를 많이 만나야겠다 생각해서 많이 만났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여자애가 그러면 지금은 찐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저는 그냥 능글맞게 모르겠네 하고 넘어갔죠. 그러면서 여자애가 자기도 남자를 많이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호감 신호거든요. 첫 번째로 여자를 많이 만나봤을 것 같다는 말도 괜찮은 남자한테는 하는 말이고 특히 이렇게 둘이 있는 상황에서 말하는 건 호감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본인의 과거 남자들을 자랑하는 것도 호감 표현입니다. 제가 2부에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와 얘는 내가 좋아하는 음악가랑 마팔하네 하면서 열등감을 느꼈다고. 그 음악가 얘기도 자기 입으로 꺼내더라고요. 자기가 건너서 이 사람을 아는데 이 사람 앨범을 좋아해서 좀 썸씽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얘가 오늘은 확실히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 했죠. 저도 이제 궁금하니까 신기해하면서 와 진짜 사귀었어? 성격 어때? 뭐 이런 식으로 유쾌하게 풀어나갔습니다. 이게 여러분도 훗날 느끼겠지만 점점 더 예쁜 여자를 만날수록 연예인 한 번씩 만나본 여자들 진짜 많아요. 예전 같으면 와 대단하다 이랬을 텐데 뭐 너도 만나봤구나 이런 느낌으로 대했죠. 이렇게 여자가 자기 자랑할 때는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게 베스트입니다. 이 여자애가 저에게 뭔가 보통 남자들과는 다름을 느낀 것 같아요. 아니 느껴야지. 내가 7년 동안 해온 게 있는데 당연히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튼 갈 데도 없고 덥기도 해서 주차해놓고 차에서 음악을 많이 들었어요. 제가 음악에 또 진심이기 때문에 팝, R&B 이런 걸 들으면서 박진영 빙의해서 고개 끄덕이면서 이제 음악을 즐겼죠. 그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대화도 재밌게 하다 보니까 여자애가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오빠가 왜 이렇게 섹슈얼하게 느껴지지? 역시 성실하게 사니까 이렇게 얻어걸리는구나 했죠. 그러면서 나 이런 거 끊었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는 여전히 솔직하구나 이랬죠. 제가 근육질의 남자도 아니고 한데 섹슈얼하다고 하는 건 아마 제 바이브가 내 스타일에 맞았나 봐요. 그때부터 뭔가 분위기가 굉장히 야릇하게 흘러가더라고요. 이 예술 쪽 일하는 사람이랑 만나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감정과 본능, 직관에 솔직해야 하는 예술 분야 사람들은 진짜 화끈합니다. 특히 상업 예술 말고 순수 예술 쪽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필터가 없어요. 저도 많은 여자를 만나봤지만 이 친구는 그래서 얘가 내 첫사랑이구나 할 정도로 매력적으로 솔직한 캐릭터였습니다. 진짜 별말을 다 하더라고요. 차에서 진짜 뭐 오빠 거가 궁금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흘러가서 적당히 밀당하다가 진짜 순식간에 근처 숙소로 가서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이거를 듣고 어떤 분은 여자가 쉬운 여자 아니냐고 생각하실 텐데 쉬웠으면 제가 7년 전에 아니 몇 년 전에 다시 연락했을 때 성공했겠죠. 그래서 이번에도 느꼈습니다. 이 남자에 따라서 여자의 태도는 바뀌는구나.
그래서 여러분은 이후의 스토리가 궁금해 하실 텐데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좋은? 안 좋은? 그냥 친구가 됐습니다. 저는 뭔가 연락을 이어갈 정도의 마음이나 호감이 없는 것 같아서 연락을 안 했거든요. 뭐 허세를 부리는 게 아니라 제가 귀찮음이 많아서 카톡하기 귀찮다 하다가 씹었어요. 근데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만나서 얘기하다가 여자애가 왜 연락 안 했냐고 하길래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잠자리 하고 나서 현타가 왔다 이랬죠. 여자애가 좀 마음이 있어 보이긴 했는데 그러면 뭐 친구하면 되는 거 아니냐, 여자애가 먼저 이렇게 얘기하길래 그러자 하고 그날도 좋은 시간 보내고 헤어졌어요. 그게 최근 일입니다. 근데 여자애 쪽에서 보고 싶다, 언제 볼래,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저는 연락을 안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제 첫사랑 썰이 야무지게 끝났습니다. 1부, 2부 보면서 좀 본인 얘기 같다고 좋아해 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대리만족이라도 드릴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진짜 뭐 기술 이런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실패했던 첫사랑의 마음을 돌릴 정도로 레벨을 올리고 싶다 하시면은 저처럼 여자 경험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번호를 물어보거나 뭐 이런 것들이겠죠. 저는 운 좋게 첫사랑을 이렇게 다시 만나서 저에게 호감이 생기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자애가 뭐 일찍 결혼을 했거나 저에 대한 기억이 안 좋게 남아 있었으면 제가 아무리 레벨이 올라 있어도 못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운 좋게 첫사랑 스토리가 아름답게 해피엔딩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도 첫사랑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 여자분과 잘 되고 싶다거나 혹은 여러분이 짝사랑하던 여자 정도의 여자친구를 만들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적어도 그 여자를 다시 봤을 때 위축되거나 긴장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여러분도 올바른 방법으로 노력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나루토라는 만화에서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가 마이트가이입니다. 닌자 세계에서 닌자라면 무조건 쓸 줄 알아야 되는 술법들을 거의 쓸 줄 모르지만 노력의 천재라는 타이틀로 그냥 단순히 채술만 단련해서 세계관 쾌관급이 된 캐릭터가 있어요. 여러분이 저처럼 찐따로 태어났든 타고나게 눈치도 없고 사교성이 없는 분이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노력의 천재가 되겠다 다짐하시면 여러분만의 가슴 아팠던 혹은 설렜던 그 스토리 또한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을 응원하며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